지금 뒤에 나눠준 프린트 보시면은 그 삼각함수 단원 복습 중이에요. 여기 지금 요 프린트 첫 페이지에 있는 거는 지난번 프린트 맨 끝 페이지에 있던 겁니다. 맨 끝장에 있던 건데 그때 문제들을 별로 못 풀어봐가지고 여기다가 다시 추가해놨고요. 요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 풀면서 복습을 좀 해볼게요. 우선 4번에 1번, 2번, 3번 요 방정식과 부등식, 삼각방정식, 삼각부등식이죠. 얘네들을 풀 수 있으려면은 당연히 그래프를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 4번에 1번 얘를 풀려면 사인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지. 성은아, 사인 그래프 그리려면 몇 칸을 나눠요? 8칸 하고 출발을 어디서 하죠? 0,0에서 출발하죠. 그죠? 0,0에서 어느 방향으로? 어디로? 위로. 그쵸? 위쪽 방향으로. 그래서 그려보면은 요런 그래프가 나온다. 그치? 그래서 사인 그래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얘는 지금 삼각 방정식이니까 요 사인 그래프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지점에 라인을 하나 그으면 된다. 그치? 서준아, 이거는 어디쯤에 있을까?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1의 사이에 있겠죠. 그죠?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1의 사이 한 여기쯤에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다. 그러면 혜원아, 지금 얘하고 사인 그래프가 만나는 지점이 두 군데 보이잖아. 그죠? 여기하고 여기가 보이는데, 자, 요 지점의 값을 잘 찾기 위해서는 어떤 라인을 또 그어보면 좋을까요? 그죠? 여기 플러스 쪽에다가도 2분의 루트 2 지점에 이렇게 그어놓고서 얘를 활용하면 좋겠지. 우리는 2분의 루트 2하고 만나는 두 지점을 정확히 알고 있거든. 여기 얼마죠? 와, 4분의 파이라는 거 알고 있지, 그치? 그 얘기는 요만큼의 길이가 4분의 파이다 라는 거니까 이 모양과 똑같은 지점, 여기가 4분의 파이일 거고, 또 대칭시켜서 여기도 4분의 파이일 거고, 그치?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여기 찾을 수 있지. 여기 얼마 재현아? 이 점이 얼마일까? 4분의 5파이. 이쪽은 4분의 7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1번 답은 4분의 5파이하고 4분의 7파이. 그러니까 요거 하면서 이제 그래프 그리는 것도 복습을 하는 거예요. 어서 뒤에 프린트 하나씩 챙기시고 2번도 코사인 그래프 그려봅시다. 코사인 그래프는 서준아, 똑같이 8칸 한 다음에 얘는 어디서 출발해야 돼? 코사인은? 1에서 출발하죠. 1에서. 그래서 이렇게 코사인 그래프가 나올 거고, 이번에는 이 코사인 그래프에서 역시 2분의 루트 2 라인을 그은 다음에 2분의 루트 2 여기쯤에 이렇게 있겠죠. 자, 이 라인보다 어디 있는 지점을 찾아야 돼, 서준아? 코사인이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 빨간 라인보다 아래. 코사인이 2분의 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 코사인이 더 커. 그럼 이 빨간 라인보다 어디 있는 부분을 찾아야 돼? 위에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겠지. 그러면은 색칠하면은 여기하고 여기만 색칠되는 거죠. 맞지? 자, 그런데 여기가 얼마인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기가 얼마고 여기가 얼마일까? 여기가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옆에 여기는 4분의 7파이. 자, 그러면 답을 정확하게 한번 불러줘봐. 이 상황에서 답을 뭐라고 써야 돼? 크거나 같고, 그치, 4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여기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뭐라고 써야 돼요? 4분의 7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뭐라고? 작다. 그쵸? 작다. 요 디테일한 거 이거 신경 써줘야 돼요. 마지막에 2파이에는 등호가 붙으면 안 되지. 요 조건 때문에. 그쵸? 요런 거 잘 보면서 답을 써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그냥 탄젠트가 아니라 탄젠트에다가 이렇게 통째로 절대값을 씌워놨는데 윤정아 이거 기억나요? 우리가 어떤 그래프에다가 이렇게 통째로 절대값을 씌웠을 경우에 그래프가 어떤 변화가 생기죠?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그치 이렇게 접어서 올려야 되죠. 그쵸? 자 그러면 탄젠트 그래프를 그려놓고서 그걸 한번 해봅시다. 좀 지울게요. 자 우리 지금 3번 탄젠트 절대값 탄젠트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다시 합니다. 탄젠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요. 자 이 탄젠트 그래프를 이제 우선 이제 절대값을 딱 씌우게 되면 요 그래프가 요 부분은 x축보다 위에 있었으니까 요 부분은 아무 변화가 없겠죠. 요건 요대로 그대로 있을 거고 자 여기도 그대로 있을 텐데 이제 요런 부분들 요런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들이 접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그죠? 얘도 접어 올라가기 때문에 요런 모양이 되겠죠. 요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1 라인을 그어놓고 1이면은 요쯤에 이렇게 그어놓고 1 라인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초록색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 자 여기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요 모양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가 되겠죠. 그리고 정확한 표현을 위해서는 요런 데 색칠기도 해주면 좋지. 이렇게 하고 0은 포함이 되어 있고 자 여기도 경계선 전부 포함되어 있고 이 마지막 부분은 이쪽은 포함되어 있지만 마지막 여기는 2파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거까지 그림에다가 표시를 해주면 좀 실수를 줄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요 지점이 얼마인지 찾으면 되는데 여기 성은아 여기 얼마일까 여기? 탄젠트가 1이 되는 첫 번째 포인트 4분의 파이겠죠? 여기 4분의 파이. 그러면 정건 여기가 4분의 파이면 여기 있죠 여기. 여기는 이 지점으로부터 정확하게 한 주기만큼 온 거니까 여기는 얼마일까? 4분의 5파이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요 지점은 원래는 여기 마이너스 1 지점이었잖아. 그럼 마이너스 1 지점이면은 요렇게 그었을 때 여기 길이하고 동일할 거니까 그죠? 파이를 기준으로 4분의 파이만큼 더하고 뺀 거죠? 이 지점 얼마일까? 4분의 3파이가 되겠죠? 4분의 3파이. 그리고 마지막에 이 지점은 방금 찾은 4분의 3파이에서 또 한 주기 온 거잖아. 한 주기. 그래서 여기는 얼마일까? 4분의 7파이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죠? 그럼 요거를 보면서 이제 강혁이가 이 3번 문제 해를 한번 얘기해 줘봐.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4분의 3파이보다 작다고? 크고 크거나 같고 4분의 5파이보다 작거나 그렇지. 그리고 마지막 범위는 4분의 7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다. 그렇지. 요렇게 세 범위를 써줘야 된다. 그래서 등호 붙는 거 안 붙는 거 이런 거 신경 잘 쓰면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겠고 뭐 다른 사인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절대값 붙으면 아래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접어 올리잖아. 그래서 사인이나 코사인은 접어 올리면은 그 모양이 무슨 모양 같았죠? 사인 그래프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사인 그래프에다 절대값 씌웠어. 그럼 어떻게 돼? 그지? 맞아. 요렇게 생겼고 밑에 것도 접어져 올라오니까 이렇게 되면서 맥도날드 모양이 된다 그랬죠. 그죠? 사인 코사인 그래프는 요런 모양이 됐었다. 절대값 씌우면.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5번은 각변환에 대한 얘기죠. 각변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각변환 얘기하면서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변환할 때랑 파이를 기준으로 변환할 때 차이가 있었지. 그지?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변환하면 형진아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렇죠. 함수의 종류가 변했고요. 그 다음에 자 얘를 코사인으로 바꾸고 자, 요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변환했기 때문에 코사인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x는 그냥 쓰는 거였죠. 플러스 마이너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쓰고 그 다음에 요 각이 몇 사분면이냐를 가지고 부호를 붙여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 몇 사분면이에요 형진아? 1사분면이고 사인이니까
플러스겠죠. 요렇게 플러스 코사인 x.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얘는 파이를 기준으로 변환했으니까 혜원아 함수의 종류가 그대로 코사인이고요. x 써주면 되고 대신 요게 몇 사분면이에요? 3, 4분면에서의 코사인의 부호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탄젠트 x. 이거 앞에 거는 그대로 그냥 써놓으면 되는 거고. 자, 이제 요 뒷부분에 있는 얘를 변환할 건데 성은아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변환했지. 근데 앞에가 탄젠트지. 그럼 어떻게 써야 되지 여기를? 탄젠트 분의 1로 써야 되죠. 탄젠트 분의 1. 그죠? 탄젠트 분의 1로 쓰시고. 자, 부호만 신경 써주면 될 것 같은데 얘가 몇 사분면이에요? 1사분면. 1사분면에서 탄젠트의 부호는 플러스겠죠. 그래서 뒤에 프린트 있다. 플러스 그대로 이렇게 달아주면 되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코사인 지워질 거고 여기 탄젠트랑 탄젠트도 지워질 텐데 요건 약분된 거니까 마이너스가 살아남아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각변환의 규칙들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2번도 자, 이런 건 뭐 바로 되죠. 딱 봐도 딱 봐도 강요가 이게 뭘로 바뀌겠어? 사인 제곱. 뭐라고?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지. 그치? 사실 여기 제곱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이게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고민할 필요도 없죠. 그냥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변환했구나 이것만 보면은 코사인으로 무조건 바뀔 거고 제곱이 있으니까 부호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이 없어요. 그죠? 뒤에도 마찬가지.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변환했으니까 사인으로 바뀌었을 거고 부호 신경 쓸 필요 없죠. 제곱이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딱 보면 얼마? 1, 지 이렇게 끝나는 문제고 내려가서 그 밑에 6번 풀고 이제 뒤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으로 갈게요. 6번 문제는 뭐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문제를 잘 읽어보면 이 식이 야구공이 날아간 거리를 나타내는 식인데 문제에서 이제 야구공의 처음 속력이 30m/s일 때 그럼 이 30이 성은아 누구 자리로 들어가야 돼? 이 주어진 식에서의 누구 값일까? V죠. V 자리에 30이 들어가. V 자리에. 그러면은 요 자리 V 제곱이 900이 되는 거니까 밑에 10 하고 나누면 90이 되겠죠. 90. 자, 그래서 F세타는 90 사인 2세타 이렇게 써질 텐데 이게 지금 야구공이 날아간 거리인데 이 거리가 45 루트 3 이상이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긴 삼각 부등식을 푸는 거예요. 그러면 저 식에다가 어떻게 주고 싶어요? 90으로 나눠. 그죠? 90으로 나눠요. 90으로 나누면 좌변은 사인 2세타가 되고 우변은 2분의 루트 3이 돼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삼각 부등식이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 되잖아. 그러면 사인 2세타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편할까 불편할까? 불편해. 일단 2세타가 들어있어서 불편해. 그리기도 불편하고 선 그어가지고 여기가 얼마인가 찾기도 불편해.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편해요? 2세타를 이렇게 다른 문자로 치환해버리죠. 그쵸? 2세타를 다른 문자로 치환해버린다. 그런데 치환을 할 때는 신경을 써줘야 될 게 있지. 지금 세타의 범위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라 그랬으니까 x의 범위는 뭐가 될까? x는 곧 2세타인 거니까 0부터 파이까지라는 범위를 갖지 않을까? 그죠? 세타의 범위가 0부터 2분의 파이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2세타의 범위는 0부터 파이까지가 될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인 x가 2분의 루트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찾을 건데 그때 이 x는 이러한 범위를 만족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사인 그래프 그냥 그리면 되잖아. 사인 그래프를 그냥 그려. 사인 그래프를 그냥 그리고 자, 이 사인 그래프 중에서 어느 만큼만 활용할 거냐면 0부터 파이까지만 활용할 거니까
뒤에는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자, 요렇게 놓고 푸는 거지, 그렇지? 자, 이렇게 놓고 2분의 루트 3이니까 저기 꼭대기에 이렇게 붙어 있겠죠. 이렇게 2분의 루트 3이 붙어 있어. 그럼 요 2분의 루트 3하고 사인 그래프하고 만나는 포인트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요게 정우야 얼마랑 얼마일까? (3분의) 파이하고 그치 3분의 2파이죠, 그죠? 근데 sin x가 요거보다 더 크거나 같으니까 우리는 요 빨간 라인보다 더 위에 이만큼을 찾고 싶은 거잖아, 그죠? 그럼 x의 범위를 뭐라고 해야 돼? 3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2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그지? 자, 근데 이게 답인가? 이건 x의 범위죠. 우리가 찾고 있는 건 세타의 범위니까. 자, x의 범위가 요렇다면 이게 곧 2세타의 범위잖아. 이게 2세타의 범위니까 마지막으로 2로 한번 나눠야 세타의 범위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2로 나눠주면은 6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 요렇게가 이 문제의 답이 되겠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넘겨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여기가 이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려고 빈 공간을 남겨놨는데 오랜만이니까 사인 법칙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원이 있고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을 하나 그렸을 때 이렇게 삼각형을 그렸을 때 이제 우리는 약속을 한 거죠. 삼각형에서 내가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A, B, C라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A라는 꼭지점과 마주보는 변, 요 변의 길이를 강요가 무조건 뭐라고 한다? 소문자 A로 한다. 그죠? 그 다음에 B라는 점과 마주보는 변, 여기를 소문자 B라고 하고 C라는 점과 마주보는 변을 소문자 C라고 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 그리고 이 상태에서 사인 법칙이란 이런 거죠. 사인 A분의 A가 2R과 같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모양인데, 자, 여기서의 대문자 R은 혜원아 뭐였지? 뭐죠? 이 그림에 있잖아. 이 삼각형이 있고 바깥에 원이 있잖아. 우린 이 바깥에 있는 원을 뭐라고 불러? 응? 이미 내가 다 말했어. 바깥에서 만나는 원, 이걸 세 글자로 외접원, 맞죠? 외접원. 그럼 이 대문자 R이란 뭘까요? 외접원의 반지름, 그쵸? 외접원의 반지름. 그래서 sin A분의 A가 2R과 같다가 이제 사인 법칙의 제일 기본적인 모양인데, 이거 왜 성립할까요, 이게? 만약에 누가 강혁이한테 물어봤어. 이게 왜 성립해? 라고 물어보면 너는 뭐라고 설명해 줄래? 그래프. 그 있잖아요. 뭐라 해야 돼? 동경을 뭐 어떻게 할 건데 여기서? 모르겠습니다. 형준아, 만약에 친구가 너한테 물어봤어. 이게 왜 성립해?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설명해 줄 거야? 응. 그지,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누구를 좀 움직여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볼까? 그죠? A라는 요 점을 딱 잡아가지고 요 점을 잡아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질질질질질 끌고 오면은 어떤 순간이 올 거냐면 요 각시가 요렇게 90도가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삼각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요런 삼각형.
자, 이런 삼각형을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A를 옆으로 좀 끌어당겨 가지고 여기다가 내가 A 프라임이라는 점을 만들어서 이게 90도가 되는 순간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형진이 대답해봐. 요 각이랑 요 각의 크기는 어떻지? 같죠? 이런 거 우리 무슨 각이라고 하죠? 어? 동의각이요? 동의각 아니에요. 정답 아, 원주각이죠. 원주각. 그치? 요렇게 생기는 요런 호에 대한 원주각입니다. 이 호의 양 끝에서 원 위에 있는 한 지점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생길 땐 각. 원주각. 그래서 원주각의 크기는 일정하다라는 규칙 때문에 요 각의 크기와 요 각의 크기는 같아요. 그러면 이 빨간 삼각형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 빨간 삼각형은 A'부터 B까지 여기가 지금 빗변이잖아. 근데 이 빗변의 길이가 정확하게 2R이에요. 여기가 90도가 되는 순간 이 90도와 마주보는 요 변은 무조건 이 외접원에 뭐가 될까? 지름이 되거든. 그쵸? 이것도 원주각이 갖고 있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자 90도짜리 각에 대한 요 마주보는 변, 요 변은 무조건 이 원의 지름이다. 그러니까 이 빨간 삼각형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 빨간 삼각형에서 A'이라는 각을 기준으로 내가 사인을 구하잖아요. 사인 A'을 구하면 우리가 원래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 B의 정의에 따라서 요 각에 대한 사인 값은 빗변분의 멀리 있는 변 2R분의 A가 돼요. 그죠? 얘가 2R분의 A가 돼. 그러면 이런 모양의 식에서 우리는 항상 여기 있는 녀석과 여기 있는 녀석의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 이렇게 서로 자리를 바꿔주면 이 R은 sin A 프라임분의 A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어차피 A 프라임이나 A나 각의 크기는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프라임을 이렇게 지워도 성립하겠죠. 그래서 이게 A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B도 그렇고 C도 그렇고 다 동일하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사인 법칙을 우리가 이렇게 정형화시켜서 외웁니다.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는 sin C분의 C는 2R이다. 요것이 이제 우리가 사인 법칙을 외우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리고 왜 그런지는 요 정도 설명 정도만 곁들여서 알고 있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사인 법칙을 우리가 다른 모양으로 좀 바꿔 쓰기도 하는데 요 모양과 같이 기억해 줄 만한 모양은 이거. sin A 대 sin B 대 sin C는 뭐였지? 소문자 A 대 B 대 C가 성립한다. 당연히 그렇겠죠. 이 세 분수의 값이 서로 같으니까. 그치? 그래서 요렇게 생긴 모양으로도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종종 써먹죠. 이 두 가지 모양 정도로 알고 있으면 좋겠고 이 사인 법칙을 그러면 언제 쓸까요? 사인 법칙이 필요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하나 모를 때 그러니까 뭐 중에 하나를 모를 때? 길이 A나 B나 A, B, 각 A, 각 B 이런 식으로 서로 짝이 되는 이런 두 쌍 있잖아요. 요렇게 두 쌍, 요렇게 네 가지 중에 한 개를 몰라. 요럴 때, 그죠? 내가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아는데 얘가 얼마인지 몰라. 요럴 때 쓰는 게 주로 사인 법칙이고 그 다음에 대문자 R이 주어진 경우, 그지? 대문자 R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도 사인 법칙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방금 보여준 요 두 번째 모양에 의해서 세 변의 길이의 B가 주어진 경우 요런 순간들에 사인 법칙이 필요하다. 근데 문제를 풀다가 사인 법칙이 필요한 순간이 됐을 때 탁 사인 법칙 끄집어내서 쓸 수 있어야 되니까 언제 써야 되는지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인 법칙 얘기였고 자, 사인 법칙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무슨 법칙이 나올까? 코사인 법칙이 나오죠. 코사인 법칙. 뭐 코사인 법칙은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놓고
이 삼각형에서 뭐 수선을 내려가지고 증명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증명을 한다고 해서 그게 큰 어떤 기억에 남거나 뭐 임팩트가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공식을 잘 외워주는 게 중요한데, 코사인 법칙을, 자, a 제곱으로 시작하는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볼까? 기억나니? 어떻게 생겼었더라? 일단 처음 출발 느낌은 약간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a 제곱은 b 제곱 플러스 c 제곱 요렇게 출발을 하는데 뒤에 이제 꼬리가 달려 있지. 자, 마이너스 뭐였더라? 2 bc 코사인 a, 그쵸? 요게 코사인 법칙의 기본적인 모양이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외울 때는 단독으로 움직이는 문자랑 짝꿍으로 움직이는 문자랑 요걸 구분해서 외우면 좋다 그랬죠? a가 지금 단독으로 움직이고 있잖아? 그럼 맨 끝에 코사인하고 여기에 이렇게 a가 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짝꿍으로 움직이는, 지금 b랑 c가 짝꿍으로 움직이죠? 그러면 여기 b랑 c 짝꿍으로 움직이는 자리에 bc가 온다. 그러면은 위치를 살짝 바꿔볼까? b제곱은 성은아 뭘까? 한번 불러봐. 뭐라고? c제곱이요? 아, c제곱 더하기 a제곱이요? 네, 그래요. c제곱 더하기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c 코사인 b, 그치? 이렇게 역할만 바꿔주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c제곱도 한번 써볼까? 혜원아,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이 모양 아니면, 이렇게 정리된 모양 아니면 이제 이렇게도 쓰죠. 코사인 a는 이렇게 정리했을 때, 이렇게 정리한 모양도 기본적으로 이제 왼쪽에 있는 모양을 변형한 거잖아. 그죠? 왼쪽에 있는 모양을 변형했다 생각하면 어떤 모양이겠어요? 얘가 통째로 이쪽으로 이항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a제곱은 이쪽으로 이항시켰겠죠. 그 다음에 얘 앞에 붙어 있었던 2bc로 나눠버리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분모에 뭐가 깔려? 분모에 2bc가 깔리는 거죠. 분모에 2bc가 깔리고요. 여기 bc가 붙어 있잖아. 그럼 얘네가 지금 짝꿍으로 움직이는 문자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이 그대로 분자에서 이렇게 제곱해서 더해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뒤에서 마이너스 제곱으로 빠지는 거고, 요런 모양. 그치? 그래서 두 모양이 서로 연결이 된 거기 때문에 한 가지를 확실히 외우면 옆에 것도 금방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자, 그럼 코사인 b는 형진아 뭐라고 쓸까? 2ac분의, 그렇지, 잘했고요. 그 다음에 서진아, 코사인 c는 그렇지, 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게 코사인 법칙이다. 그쵸?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코사인 법칙, 뭐 문자의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개를 썼지만 사실 그냥 공식은 한 가지예요. 그죠? 그러면 이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쓰나요? 공식에 등장하는 애들을 잘 한번 봐봐.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쓰나요? 변 두 개? 변 두 개 각 하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변 세 개하고 각 하나 중에 요렇게 네 개의 요소 중에 하나를 빼고 나머지 세 개를 알 때, 그쵸? 그치? 요렇게 네 가지, 변 세 개랑 각 하나, 요렇게 네 가지 요소 중에서 내가 한 가지만 모를 때, 얘도 알고 뭐 얘도 아는데 얘를 몰라, 요렇게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모를 때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삼각형의 넓이 이런 거는 뒤쪽에서 얘기를 하고, 일단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 관련된 문제부터 좀 풀어보자. 자, 99쪽으로 갈게요. 다음 페이지로. 자, 예제 1번을 보시면 지금 상황이 보세요. B라는 변 나와 있고, 각 A 나와 있고, 각 B 나와 있고, 그리고 소문자 C를 구하라 했잖아. 근데 지금 주어진 각을 보면 쓸모없는 각이 있죠.
누가 쓸모가 없니? A. 여기 75도. 이 75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정보가 하나도 없잖아. 75도를 껴가지고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쓸 수 없죠. 그럼 이 A는 그냥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나머지 한 각을 찾아라는 거죠. 그죠? A가 이거고 B가 이거니까 각 C가 얼마야? 60도가 되겠죠. 그쵸? 그럼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B라는 선분 알고 B라는 각 알고 그리고 C라는 각 알고 이런 상황에서 소문자 C의 값이 얼마입니까?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럼 아까 전에 얘기했던 B, C, 대문자 B, 대문자 C 이렇게 4개 중에 3개 알고 하나 모르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슨 법칙을 쓴다? 사인 법칙을 쓴다. 사인 법칙. 그래서 사인 B분의 소문자 B는 사인 C분의 소문자 C 요거 그대로 써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사인 B면은 정건이가 한번 불러볼까? 얼마지? 사인 B면은? 2분의 그죠? 2분의 루트 2분의 4는 4는 2분의 2분의 루트 3분의 성자 소문자 C. C 이렇게 되겠지, 그치? 요런 거 계산할 때는 여기 밑에 있는 2 이렇게 지워도 된다 그랬죠? 같은 위치에 있는 거니까 지워버리시고 그러면은 루트 2분의 4가 루트 3분의 C니까 양변에 루트 3만 곱하고 유리화시키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해보면 C는 얼마 나올까? 유리화까지 시켰다 그러면 2루트 6 나올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사인 법칙을 적용을 해준다. 자, 옆에 따라하기 한번 따라 해봅시다. 간단해요. 요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하기랑 그 밑에 있는 문제 1번까지 답 한번 찾아보자 얘들아. 따라하기하고 밑에 문제 1번까지 풀어봐. 우리 김성은이가 따라하기를 못하겠대요. 따라만 하면 되는데. 자, C가 5고 B가 105도고 C가 30도지 성은아. 야씨, 너 왔다 뭐 얼굴 도장 찍고 갈라 그러냐? 자, B가 105도인데 이거 쓸모가 없어. 이거는 그냥 각 A를 찾으라는 거잖아. 그래서 각 A가 몇 도라고 찾았어요? 45도라고 찾았죠? 그죠? 자, 그러면 자, A하고 그 다음에 여기 소문자 A 그리고 B 아니 C라는 소문자 C하고 각 C 이렇게 4개 중에 얘도 알고 얘도 알고 얘도 아는데 얘만 모르는 상황이잖아. 요럴 때 우리가 쓰는 게 사인 법칙이잖아. 그럼 A와 C로 구성된 사인 법칙을 써봐. 프린트 뒤에 있어요. 사인 C분의 C는 사인 A분의 A. 이게 사인 법칙 아니야? 이거다 그대로 넣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사인 C가 30도니까 사인 30도분의 소문자 C가 5는 이게 나온 거잖아 지금. 그럼 이쪽 부분을 뭐라고 써줘야 돼? 아, 이렇게 조그맣게 말한다고. 사인 45도분의 A 이거지, 그치? 그러니까 자, 요 자리에다가 우리는 2분의 루트 2분의 A 이렇게 쓰는 게 맞겠지. 그죠? 그래서 이거랑 왼쪽 변이랑 계산을 하면 A 값은 얼마 나와? 5루트 2 나오나? 그죠? 5루트 2 이렇게 풀리는 거죠. 그치? 사인 법칙의 모양을 그대로 지켜서 써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밑에 문제 1번도 보겠습니다. 문제 1번은 삼각형 ABC에서 A가 이거고 B가 이거 C가 이걸 때 A의 값과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라. 그럼 일단 이것도 방금 전처럼 사인 법칙을 한번 써줘야 되니까 C라는 각을 찾으시면 C가 45도. 그러면 내가 소문자 A를 찾고 싶으니까 서준이가 한번 불러줘봐. 여기서 소문자 A를 찾을 수 있는 사인 법칙의 모양. 사인 60도분의 A는 사인 45도분의 그쵸? C에 해당되는 거 8루트 2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이것이 지금 이 R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이제 사인 60자리에다가 2분의 루트 3 집어넣고 그 다음에 사인 45자리에다가 2분의 루트 2 집어넣으면 이렇게 하면은 자, 요 둘만 계산할 때는 요거 이렇게 지워버리고 여기 루트 2도 지워지겠네요. 이렇게 지워지는 거니까 양변에 루트 3 곱하면은 A가 8루트 3 나오죠? 그죠? 8루트 3 나오고 그 다음에
이 r을 찾는 것은 요렇게 둘만 보고 다시 한번 계산하면 되지, 그치? 요렇게 둘만 보고 계산하면 요게 계산하면 16이니까 16이 2r과 같다. 그럼 대문자 r은 8 이렇게 구하는 거죠. 사인 법칙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제 2번으로 내려가서 예제 2번에서는 사인 제곱 a는 사인 제곱 b는 사인 제곱 c, 사인 제곱 b 더하기 사인 제곱 c랑 같다. 여기서는 우리가 아까 사인 법칙의 모양 중에서 두 번째로 얘기한 모양 있잖아. 요거 요 모양을 생각해 줘야죠. 그쵸? 요 모양을 그대로 이렇게 갖다 놔보면,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요거 대 요거 대 요거니까 sin A를 AK, sin B를 BK 이런 식으로 똑같이 K라는 문자를 하나 붙여가지고 소문자 ABC들로 바꿀 수 있죠. 비율이 같으니까. 그죠? 그럼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얘네들 자리에 집어넣는다면 결국은 이 식이 어떤 모양이 될까요? A제곱 K제곱은 B제곱 K제곱 플러스 C제곱 K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K제곱부터 날리면 되니까. 결국 이 식에서는 이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요거. 그죠? 그럼 정건 당연히 무슨 삼각형? 피타고. 그래서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옳시구. 피타고라스라고 말을 해놓고서 어떻게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 직각 삼각형. 직각 삼각. 근데 직각 이등변? 이 아닌가? 왜? A. 이등변의 개념이 어디 있어 여기? 그냥 피타고라스. 직각 삼각형. 그냥 직각삼각형. 근데 직각삼각형이라고 말을 하려면 뭐가 직각인 혹은 뭐가 빗변인 이 얘기를 해줘야 정확한 답이니까 답을 뭐라고 쓰면 될까? A가 직각. 이렇게 쓸게요. 각 A가 90도 직각인 직각삼각형 이런 식으로 답을 써줘야 되겠지, 그죠? 맞죠? 그래서 사인이 이런 식으로 써져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 비례식을 이용해가지고 ABC에 대한 그 식으로 바꿔서 답을 찾으면 된다. 그 밑에 문제 2번도요. 다 그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자, 문제 2번에서는 자, 이 1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이 식에서 이 sin A를 뭘로 바꿔치기 할 수 있을까? 요거를 뭐 방금 전에 여기서 한 것처럼 AK, BK, CK 이렇게 바꿔도 되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사인 법칙의 모양이 sin A분의 A가 2R과 같다. 이게 기본 모양이잖아. 그럼 요 모양을 활용해가지고 요렇게 생긴 식은 항상 얘랑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둘이 이렇게 자리 바꿔가지고 2R분의 A가 sin A다 이렇게도 쓸 수 있으니까, 그쵸? 여기 sin A 자리를 2R분의 A로 바꿔도 되죠. 그런 식으로 그럼 얘는 2R분의 A, 얘는 2R분의 B, 얘는 2R분의 C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되잖아. 그러면 2R분의 A제곱은 2R분의 B제곱은 2R분의 C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똑같이 있는 것들 다 지워버리고 나면 그럼 결국 이거는 A와 B와 C가 그냥 다 어떤 거예요? 똑같은 거지. 이 문제 답은 뭐야 그럼? 정삼각형. 그치? 이런 식으로 답을 쓰면 되겠지. 그치? 서준아 졸려? 조금? 이거 어떻게 푸는 건지 알겠어? 그럼 그 옆에 건 어떻게 풀까? 이번에도 이거랑 같은 방식으로 한번 가볼까? 이 문제를 푼 포인트는 sin A를 2R분의 A로 바꿔치기 한 거잖아. 어? 그니까 그럼 sin A의 제곱이면 통째로 제곱하면 되잖아. 얘를 통째로 제곱하면 4R제곱분의 A제곱이죠. 그거를 여기 자리에 넣으면 되잖아. 우리가 sin A 자리에다가 자 4R제곱분의 A제곱을 집어넣고,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 사인 제곱 B 자리에 누굴 집어넣어야 돼?
b제곱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양변에서 4r제곱은 그냥 지워질 거 아니에요. 그럼 남는 게 좌변은 ba제곱이고 우변은 abb제곱이니까 뭐 a나 b가 0, 1, 2는 없잖아.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니까. 그러면 하나씩 지워버리면 되죠. a 하나 b 하나 지워버리면 a는 b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거 답은 뭐라고 써야 돼? a는 b인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답을 쓰면 되는 거죠. 주어진 식을 정리해서 우리가 어떤 삼각형인지 알 수 있는 모양으로 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지금 배운 것들을 요런 그림에다가 한번 써먹어 보자 라는 건데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그냥 삼각형 주어져 있고 자 여기가 45도고 여기가 75도면 당연히 여기 꼭대기에는 몇 도겠어 꼭대기는 30도 30도 맞나? 아니 60도 아니야? 문제 풀는 어? 아니 여기가 몇 도다? 60도다. 그러면 60도하고 마주보는 변이 3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A, B 사이의 거리 그럼 이 45도하고 마주보는 변 요거의 거리를 구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딱 정확하게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상황이죠. 그죠? 요각과 마주보는 변 정확히 나와 있고 요각과 마주보는 변을 찾아라 라는 거니까 사인 법칙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지. 자 여기에 우리가 찾고 싶은 길이를 지금 C하고 마주보는 거니까 소문자 C라고 붙여놓을게요. 우리 성은이가 여기서 식 하나 세워보자. 사인 법칙 한번 불러줘봐 성은아. 사인 몇 도? 30도? 사인 60도분의 30은 사인 45도분의 C 그렇죠. 이렇게 그냥 세우면 되지. 그 다음에 이거 집어넣으면은 2분의 루트 3분의 30은 2분의 루트 2분의 C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2 날려버리고요. 자, 요거 유리화 시켜주면 10루트 3 10루트 3에 루트 2 곱해지니까 얼마? 10루트 6이 되겠네 그지? 10루트 6 요게 두 지점 A, B 사이의 거리다. 하나도 안 어렵죠? 자 그럼 밑에 있는 거 문제 3번 해보세요. 이것도 삼각형 뭐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 방금 전에 푼 것처럼 사인 법칙만 한번 잘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 3번 답 찾아보자. 네 답은 15루트이죠. 여러분 다 맞췄으니까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제 코사인 법칙을 써가지고 푸는 문제들입니다. 코사인 법칙. 그래서 여기 코사인 법칙의 기본 모양이 써있고 아까 전에 썼지만 다시 한번 써보면 요 모양을 정리해가지고 우리는 코사인 A는 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들면 이쪽이 서준아 뭐가 된다 그랬죠?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요 모양 아니면 요 모양 둘 중에 한 가지로 문제를 푼다. 자 그럼 예제 4번으로 가서 삼각형 ABC에서 요때 요 값을 구하시오. 지금 이 상황을 잘 봐봐. 소문자 A, B, C 하고요. 각이 하나 있죠? C라는 각이 하나 있습니다. 요렇게 네 가지 요소 중에서 A도 알고 B도 알고 각 C도 알고 이거 하나만 모르지. 요럴 때 쓰는 게 정확히 코사인 법칙이에요. 그쵸? 변 3개와 각 하나 중에 한 가지 요소를 모를 때 그치? 그럴 때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고요. 자, 내가 C를 찾고 싶으니까 C제곱은으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찾고 싶은 게 C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B를 찾고 싶더라도 그렇더라도 지금은 C제곱으로 출발을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각이 누구니까 C라는 각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코사인 C가 나오게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잖아. 그래서 어떤 각이 주어져 있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요 공식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요 각을 보면서. 그죠? 자, 그럼 C제곱은 이렇게 출발하면 강렬아 식이 뭐야? 바로 숫자 넣어버리자. 9 플러스 4 2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이게 뭐죠?
그쵸, 루트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루트 2, 사인 45, 아니 코사인 45. 자, 그러면은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지워질 테니까 결국은 얘가 5가 되나요? 그죠? C제곱이 5니까 C는 얼마다? 루트 5다. 그치? 요런 식으로 써먹는 게 코사인 법칙이다. 자, 옆에 바로 따라하기 한번 그대로 해봅시다. 뭐 A제곱으로 시작하는 것도 나와 있으니까 그냥 계산만 하시면 돼요. 답 한번 찾아놔봐. 네, 다 잘 계산했네요. 답은 7 나올 거예요. 7.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문제 5번. 이것도 그대로 그냥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는 상황이구나. 지금 우리가 이거는 단원 순서대로 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코사인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다른 문제들을 풀다가 갑자기 섞여서 나와도 상황을 딱 보면 A 알고 C 알고 B가 얼마인지 궁금하고 근데 각 하나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건 무조건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각이 B이기 때문에 B제곱은으로 시작하는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된다. 그대로 계산 한번 해볼까? 윤정이가 한번 해볼까요? B제곱은 36 플러스 100 빼기 그치. 그리고 코사인 120이면 얼마지? 이 머릿속에 각변에 딱 돼야 돼. 코사인 120이면 파이 마이너스 60도잖아요. 그죠? 그럼 파이를 기준으로 변환했으니까 그대로 코사인 60인데 대신 얘가 2, 4분면이잖아. 그렇지. 마이너스 코사인 60이에요. 그럼 몇이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쵸? 자,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지워버리고 요거 2 지우고 부호 플러스 바꿔주면 되겠지. 그러면 계산하면 얘가 196이에요. B제곱이 196. B는 몇이다? 14. 그치? 여러분 이거는 워낙에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각변환이라는 생각보다 그냥 외워버리는 게 낫거든. 여러분 사인 같은 경우에는 사인 120이라든가 아니면 사인 135라든가 아니면 사인 150 같은 거 나왔을 때 이게 그냥 뭐하고 같아요? 사인 120은 60하고 그냥 똑같죠. 사인 60하고 그 다음에 사인 135는 사인 45하고 그냥 똑같고 사인 150은 사인 30하고 그냥 똑같잖아. 근데 코사인의 경우에는 코사인은 1사분면과 2사분면에서 부호가 반대거든. 그러니까 코사인 120 그러면 일단 코사인 60이 떠올라야 되는데 부호는 어때야 돼? 반대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그러면 코사인 135도 이것도 코사인 45하고 절대값은 같은데 마이너스가 붙는 거고요. 그죠? 또 코사인 150도 이것도 코사인 30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준 거다. 이런 각들은 우리가 삼각함수 하다 보면 워낙 많이 나오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외워버리면 편하다. 자, 내려가 봅니다. 자, 내려가서 예제 5번은 이제 세 변의 길이를 다 주어져 놓고 A의 크기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니까 자, 이것도 지금 코사인 법칙을 적용해야 되는 상황이죠. 요렇게 네 가지 요소 중에서 얘 하나만 지금 모르는 상황이니까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겠고 A를 찾는 거니까 이걸로 시작하는 모양으로 쓰면 좋겠네. 그치? 요 모양으로. 자, 성은아 이거 모양이 뭐였지? 일단 식으로 먼저 불러보면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었죠? 자, 그대로 넣어서 한번 계산 한번 해줘 보세요. 2 곱하기 8 곱하기 7분의 64 더하기 49 빼기 169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분모는 2 곱하기 87 56이고요. 분자는 얘네 둘이 한 게 113인데 거기서 169를 빼니까 마이너스 56이죠.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러면은 마이너스 살고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쵸?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도 자, 좀 전에 얘기했잖아. 이런 거 외워버리라 그랬잖아. 그지? 이런 걸 외워버렸다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값을 보는 순간 이거는 마이너스 코사인 60도 아니야. 그지? 마이너스 코사인 60도 몇 도예요?
120도가 되는 거지. 120도. 120도. 그래서 A는 120도구나.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겠고, 아니면은 코사인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를 찾는, 사실 정석은 이것도 삼각 방정식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코사인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했는데 내가 만약에 안 외우고 있는 값이야. 그러면은 코사인 그래프 그리는 거죠.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그려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이렇게 선 하나 그어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1가 만나는 요 지점을 찾아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찾아도 역시 3분의 2 파이 120도 이렇게 찾아집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6번하고 7번 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답 한번 찾아보세요, 둘 다. 6번 답은 뭐예요? 그쵸, 6번은 30도 바로 나올 거고, 7번 같은 경우는 세변의 길이를 알려준 건 아닌데 세변의 비율은 알려줬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엄밀하게 풀려면 A, B, C를 3K, 5K, 7K 이렇게 잡고 푸는 게 이제 정확한 풀이이긴 하지만 어차피 계산하고 나면 K는 어떻게 될까요? K는 어차피 지워져. 그러니까 그냥 A를 3이라고 생각하고 B를 5라고 생각하고 C를 7이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문제가 없다. 그쵸? 근데 계산해보면 C는 몇 도 나올까요? 120도 나옵니다. 120도. 코사인 C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거든. 그래서 120도가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두 문제까지만 오늘 할게요. 자, 여기 두 문제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뭐 실생활 문제를 푸는 건데, 앞서 했던 그냥 그림이 나와 있는 경우하고 똑같은데, 이제 이런 문제들을 풀 때 약간의 팁을 주자면 숫자가 좀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정직하게 계산하는 것보다 어떻게 계산하면 좀 편할까? 그치. 약간 축소하는 거죠. 축소. 요거를 40, 60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뭐 4하고 6이라고 생각해. 아니면 더 약분시켜서 얼마라고 해도 돼요? 2랑 3이라고 봐도 돼. 그러니까 요거를 완전히 축소시켜가지고 여기를 2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3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코사인 법칙을 해서 A, B를 찾고 그런 다음에 거기다 다시 곱하기 20 하면 되잖아. 그지? 그게 계산이 훨씬 편해요. 그래서 2, 3이라고 놓고서 자, 내가 여기 A, B의 길이를 소문자 C라고 놓고서 코사인 법칙을 돌려보면 C제곱은 2의 제곱 4 더하기 3의 제곱 9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60이니까 2분의 1이죠. 자, 코사인 법칙을 쓰면 이렇게 되는데, 그럼 얘 지워지고 남는 것은 얼마죠? 7인가? 그치. 그럼 C제곱이 7이니까 C는 얼마인 거예요? 루트 7인 거잖아. 그치? 자, 근데 이것은 실제 상황을 몇 분의 1로 축소해 놓은 거야? 20분의 1로 축소한 거니까 마지막에 다시 뭐만 해주면 돼? 곱하기 20만 해주면 되죠. 그죠? 곱하기 20만 해가지고 20 루트 7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정도 팁을 생각하면 좀 쉽게 풀 수 있고, 밑에 있는 문제로 가보면 조금 더 그렇죠. 일단 이 문제 8번에서는 이 그림에서 실제 길이 그 제트스키 A가 60m 이동했다 그랬으니까 이 O라는 지점에서부터 A라는 지점까지 요만큼의 실제 길이는 60m예요. 그리고 그 두 제트스키의 속력의 비율이 5대3 비율이라서 이 길이가 60이면 요 길이는 얘하고 5대3 비율을 이룰 거 아니야. 그럼 요 길이는 얼마야? 36이지. 그죠? 자, 근데 이 숫자들을 그대로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써서 여기를 찾는다 그러면 계산이 딱 봐도 어때요? 엄청 크잖아. 숫자가 36 제곱해야 되잖아. 그치? 자, 그런데 우리는 요 60m와 36m의 비율이 얼마라는 걸 이미 알아요? 그치? 5대3 비율이라는 걸 이미 알잖아. 그러니까 60하고 36 각각 계산하지 마시고, 자, 5대3이라는 비율을 살려주는 거야. 여기가 5비율일 때 여기가 3비율이니까 그럼 그랬을 때 여기는 얼마일까? 요거를 미지수로 잡는 거죠. 여기를 뭐 그냥 x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잡고서
이 빨간 애들을 가지고 코사인 법칙 돌린 다음에 마지막에 몇 배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럼 x로 시작하는 x제곱으로 시작하는 코사인 법칙 가봅시다. x제곱은 5의 제곱 25 더하기 3의 제곱 9 빼기 2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120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자, 이렇게 놓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얘 날라가고 부호 바뀌겠지요. 그러면 34에다 15 49네요. 그럼 x는 7이네. x가 7이면 이 문제의 답은 다시 몇 배 해줘야 돼요? 지금 60m를 5라고 본 거니까 12분의 1로 축소시킨 상황이라고 볼 수 있잖아. 다시 곱하기 12 해가지고 곱하기 12해서 답은 84m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활용하는 문제들이었고요. 오늘 여러분 그 교재 개념 원리는 298, 그 다음에 RPM은 145, 여기까지가 목표야. 여기까지가 목표인데 여기 아직 안 끝난 사람들은 오늘 2층으로 내려가 가지고 요거를 좀 해주시면 되고, 나는 여기까지가 다 끝났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우리 지난번에 원래 내준 숙제는 이제 개념 원리 300까지 하고 RPM 150까지 해서 여기 끝난다 그랬죠? 범위가 끝나는 범위니까 여기까지 다 끝난 사람들은 토요일까지 여기까지 풀어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 끝나면 우리 교과서 있죠, 교과서. 우리 화요일날 칠판에다가 학교별로 교과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풀으라고 한 데 있잖아. 거기가 그 삼각함수 그래프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끝난 사람들은 그 교과서까지 마무리를 지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마지막 할 일이 있어.